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거의 6주 동안 쓴 시간들을 모조리 싹 다 기록해보고 알게 된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걸 처음으로 시작해본 건 2월 중순이었어요. 그때가 저한테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한 게 없는 거예요. 밤만 되면 나 뭐 했지? 올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플래너도 샀지만 아무래도 꼼꼼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한 것을 싹 다 기록해보고 매일 반성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. 알고 봤더니 이런 걸 데일리 리포트라고도 하더라고요. 일단 처음에는 매일 밤마다 내가 이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대충 기억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색칠을 해봤어요. 이때 느낀 건 3가지. 첫째, 나 하루 종일 대체 뭐 했냐? 기억이 안 나. 둘째,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을 빨간색으로 칠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빨간색이 많잖아. 셋째, 에너지 충전 시간을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. 무슨 걸핏하면 에너지 충전이야? 대체 난 하루 중에 몇 시간을 버린 거지? 그래서 제대로 측정해봤습니다.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플 활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또 바로 시간 기록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봤습니다. 저는 시간을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. 먼저 회색,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시간입니다. 인간 구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. 잠자기, 먹기, 정리하기, 씻기, 단장하기, 화장하기 이런 것들입니다. 그 다음 파란색,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. 회색이 인간 구실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파란색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,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약속, 볼일 등이 포함되어 있죠. 연두색, 제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입니다. 오로지 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. 정신적 건강을 위한 명상, 스케줄러 관리, 경제 공부, 운동, 독서, 개인 공부, 블로그 관리, 영상 작업 시간 등이 있습니다. 노란색은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. 저는 이동할 때 주로 핸드폰을 보고 음악을 들어서 이 시간으로 넣었어요. 이 시간에 제가 휴식을 많이 취하는 편이거든요. 그냥 멍 때리기, 공상하기, 영상 보기, 인터넷, 친구들과의 만남, 쇼핑, 카톡, 게임 등을 여기에 넣었어요. 마지막으로 낭비하는 시간은 빨간색. 영상 보기랑 인터넷이 여기 또 있죠. 에너지 충전 시간보다 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카테고리를 옮겨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한 행동을 할 때마다 플레이를 누르면 알아서 시간을 측정해주고요. 캘린더의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플래너에 똑같이 색칠만 하면 되어서 굉장히 편해요. 제일 좋은 건 바로 이거죠. 제가 하루 종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, 한 달 동안은 얼마나 썼는지 바로 모든 게 다 통계로 나옵니다. 이것을 활용해서 4주 동안 제 시간 통계를 내보고 3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은 하루 중에 우리한테 오롯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제 데이터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. 생리적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을 더하니까 70%가 넘더라고요. 주말은 일을 안 하니까 좀 더 줄어들긴 하지만요. 그러니까 평일은 24시간 중에 17시간이 그냥 자고 먹고 씻고 일하다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. 회사원에 비해죠. 야근을 줄이든 잠을 줄이든 솔직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 최소한 25%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요즘에는 이 2가지 카테고리가 75%가 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첫 번째가 충격이었다면 2번째는 좀 어이없는 발견이었는데요. 바로 에너지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이었어요.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반이 걸리네요. 이렇게 완충하는데 오래 걸리다니. 제가 만약에 핸드폰이었으면 이미 기종 변경을 당했을 것 같네요. 사실 우리는 에너지 충전을 핑계로 마음껏 게으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? 이런 걸 보면 말이죠.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. 에너지 충전 시간이 내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보다는 적어야 한다. 그리고 충전 시간에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고속 충전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노란색 카테고리 안에서도 정말 좋은 친구와 의미 있는 만남을 하는 3시간과 혼자 누워서 영상을 보며 3시간을 때운 건 정말 질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이랑 인터넷에는 하루에 1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시간이 다 차면 낭비 카테고리로 옮겨서 측정하기로 했습니다. 그 이상은 질 좋은 충전이 아니라 한껏 늘어짐, 게으름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한 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마지막 저의 깨달음은 시계부의 필요성이었습니다.
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죠.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고정비용이랑 생활비용을 측정해서 어디서 돈이 새나가는지 파악하고 절약을 하려는 목적이잖아요. 하루 중에 내 고정시간이 몇 프로가 되는지, 그리고 어떤 곳에서 내 시간 자원이 버려지는지,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가계부를 쓰면 내가 왜 돈이 없는지를 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시계부를 써보니까 내가 왜 시간이 없는지 알겠다. 이렇게 버려져 있구나.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. 그럼 제가 직접 기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3월 21일 일요일 날 제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8시 40분에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까지 대충. (3월) 둘째 주거든요. 회색이랑 파란색 정말 기본적인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, 스케줄 같은 거 다 합하니까 67%가 나왔네요. 괜찮아. 그리고 저희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이 15%, 에너지 충전 시간이 15% 정도가 나와서 비슷하게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초록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. 그리고 낭비 시간은 3%? 이 정도 낭비하는 거 그냥 애교죠? 네, 만족합니다. 이번 주를 한번 볼게요. 이번 주는 40% 생리적 시간,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31%, 한 71% 정도였어요.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희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이 14%, 그리고 휴식 시간 13%였어요. 지난주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1%가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 시간보다 버킷리스트를 위한 시간이 많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게요. 낭비 시간도 2%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변태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하루를 수치화해서 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. 민망하긴 하네요.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간 관리, 기록 습관을 들일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도 내 시간의 고정 시간과 생활 시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.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